거기 56쪽을 보시면은 항일 의병 계열과 대국 개봉운동 계열의 그 결합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독립군은 무장 독립전쟁으로 들어갈 건데 사실은 그 독립군들이 어떻게 생겼냐부터 알아봐야 돼요. 다시 합니다. 다시 여러분도 정리해 주세요. 보세요. 그냥 독립운동이 아닙니다. 그냥 독립운동이 아니에요. 우리의 독립운동은 1910년부터 1936년 그러니까 우리가 1945년 해방될 때까지 36년간 줄기차게 계속됐어요. 아주 여러 분야에서 독립운동이 진행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1910년대, 1920년대, 또 1930년대 이후에 1940년대까지 이렇게 정리해놓고 일본의 통치 방식은 무단 통치였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시죠? 일본의 통치 방식은 당시 뭐라고? 문화 통치였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일본의 통치 방식이 민족 말살 통치였다. 그죠? 한국 신민화 정책에 의거한 민족 말살 통치 정책 다 알죠? 이 전체적인 그 체계가 머릿속에 잡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일본의 정치적인 지배 방식이 됐다면 경제 수탈은 이때는 토지였다. 이때는 주로 쌀이었다. 쌀, 상미,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어떻게 했다? 총동원해서 수탈해갔다.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뭘 했느냐? 이런 일본의 지배 방식과 수탈에 저항한 우리 민족의 항일 투쟁을 봤어요. 이것이 시간표 속에, 시간 계열 속에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지금. 알겠나? 알겠어요? 그래서 특히 무장 독립 전쟁사는 뭘 중심으로 봐야 되냐면, 첫째, 시간 위주로 봐라. 또 뭐라고요? 공간 위주로 봐라.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죠.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를 구성하는 3요소는 시간, 인간, 공간이잖아요. 팩트를 구성하는 3요소가. 그래서 시간, 인간, 그 다음에 공간,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시간 계열 속에서 정리해보자. 항일 운동 가운데 1910년대 항일 운동은 항상 우리가 국내, 국외 이렇게 나눴죠. 1910년대 국내는 뭐였어요? 해보세요. 1910년대 국내는 비밀 지하 조직. 이걸 뭐라고 그랬어? 항일 결사라고 했죠. 결사가 단체를 말하니까. 그래 안 그래? 이게 이제 1910년대 주요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1910년대 국내에 뭐가 있었냐? 신민회는 백오인 사건으로 일찍 해산돼 버리고 대한광복회 또 뭐가 있었죠? 독립의군부. 특히 고종은 밀명을 받고 의병장 출신이 만든 게 뭐라고? 독립의군부가 있다고 그랬죠. 또 여학생과 여학교, 숭이 여학교 선생님들이 만든 게 송죽회가 있다고 그랬죠. 이런 비밀 지하 조직이 항일 결사로 존재했었고 1910년대 국외에서는 뭐가 있었다? 독립운동 기지가 건설되고 있었다.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다? 위치가 중요하다. 기억나세요? 네. 이게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었다는 얘기야. 이 표에 입각해서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었는데 알겠어요? 이러나? 오케이? 알겠어요? 알겠어요? 정리돼? 그 다음에 독립운동 기지가 10년대에 주로 만들어져서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이 독립운동 기지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사람들을 여기에 모아서 베이스 캠프에 모아서 주로 교육을 시키고 군사 훈련을 시키는 것이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뭐예요? 명동학교가 어디에 있느냐, 서전소속이 어디에 있느냐, 신흥무관학교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있는 위치가 어디냐 이런 것들 묻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교육받고 여기서 군사훈련을 받은 이들이 1920년대 국외에서는 주로 뭐 한다고? 무장, 독립, 운동이 아니야. 여기서는 전쟁이에요. 지금 하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알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막연하게 공부하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이 단어를 막연하게 공부 하나도 몰라. 지금 우리가 다뤄야 될 무장 독립 전쟁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1920년대 이후에 요겁니다. 알았어요? 이 부분을 하는 거야. 시간 계열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공부할 내용이 대상이 어디에 끼어 있느냐? 1920년 이후에 무장, 여기서 무장 훈련을 받은 교육과 군사 훈련을 받은 이 독립군들로 무장된 독립군들이 일본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그 과정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요. 어떻게 알고 있냐? 그래서 알겠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순서를 묻든지, 그죠?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묻든지, 지도에서 위치를 찾으라고 묻든지 아주 다양하게 문제가 나옵니다. 다양하게 문제가 나오는데 되게 어려워. 그동안 문제 출제한 내용을 보면 되게 어려워요. 알겠죠? 근데 이제 올해부터 내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에는 되게 공산당들이 활약하는 것, 특히 좌익들의 활약은 별로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출지 않을 것 같아. 아무래도 박근혜 눈치를 보겠죠. 그죠? 그래서 되게 해야 될 게 너무 뻔해집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구나, 이게 뻔해져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지금부터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것은 무장 독립전쟁사는 언제부터가? 1910년대 독립군 기지에서 양성된 무장 독립군들이 20대 들어와서 20년대와 3년대, 40년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변천해 가고 이합 집산돼 가는지 요거를 가닥을 잡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시간 순서대로 알아둘 것, 공간을 구분할 것,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활약했는지 사람들 위주로 알아둘 것, 이렇게 정리합시다. 알겠죠?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 요 부분들은 국내에서는 1920년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한 것들이야. 60만세 운동 일어나고 광주학생 항일운동 일어나고 그죠? 물산 장려운동 일어나고 전부 다 언제예요? 20년대입니다. 20년대. 동아일보, 조선일보 만들어 전부 다 언제야? 이때예요. 20년대. 알겠죠? 그리고 30년대 이후가 되면은 국내에서는 예, 특히 이제 그 1925년 일본의 사상 탄압 이후로 좌익들 활약이 크게 줄어들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런 수탈에 맞서서 우리 한국사 교육이 강화되고, 한국사를 하기 위해서 민족사 교육이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민족사학자들, 박은식, 신채호, 정인보 이런 사람들 활약이 두드러지죠. 또 최연배, 이윤재 이런 분들이 뭘 만들었어요? 한글을 지키기 위해서 조선 어학회를 만들죠. 이 조선 어학회가 해산되었지만 하여간 우리 민족 말살 정책, 우리 민족 문화, 특히 이 민족 말살이란 주로 뭘 말살하려고 했냐면 우리 역사와 우리 말이잖아요. 우리 글이잖아요. 요걸 없애려고 했는데 여기에 맞서서 우리 민족 문화를 지키기 위한, 이걸 지키기 위한 민족문화 수호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런 것들을 뺀 나머지가 지금 무장 독립전쟁인데 이게 제일 어려워.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어려우니까 이 전체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주로 10년대, 20년대, 30년대 무장 독립전쟁사를 하겠습니다. 10년대는 이미 다 했어요. 독립운동 기지건설 없어. 그러니까 막연하게 10년대도 독립군들이 막 활약했을 것이다. 물론 천마산대, 구월산대 이렇게 게릴라전을 펼치는 독립군이 있었지만 대개 1910년대 무단 통치 때문에 국내에서 무장 독립전쟁을 할 만한 상황이 돼야 한대요. 안 돼. 헌병 경찰놈들이 하도 지독하게 통치를 하니까. 그래서 전부 다 국외로 나가가지고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양성하고 기지에서 장기적인 독립전쟁을 펼치기 위한 독립군을 양성하는 데 주력한 게 10년대였다. 이런 얘기야. 알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거기 이제 56쪽 보시면 항일 독립운동 계열의 그 의병운동 계열의 사람들하고 애국 개몽운동 계열의 사람들이 뭉쳐서 독립운동 기지 건설로 하나로 통합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제가 정리해드렸죠? 옛날 주리론, 주기론부터 쭉 정리했죠? 주기론이 실학으로 하고 오고 실학 가운데 중상학파 실학이 개화상으로, 개화상이 애국 개몽운동으로, 그죠? 이 애국 개몽운동이 민주공화제, 그러니까 공화파로 갔다, 공화파로. 반면에 성리학의 주리론, 영락학파 애들은 주리론은 위정척사는 무엇으로? 의병으로. 의병 계열도 독립군으로 결국은 들어가더라. 그 독립군들이 뭉쳐서 애국개몽 계열과, 그러니까 복벽파와 또 뭐예요? 복벽파와 공화파가 뭉쳐서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들어가 보자. 우선 보세요. 자, 첫째, 시간 계열로 나눠볼 때, 시간으로 나눠볼 때 1910년대는 다 했어요. 1910년대는 기지를 건설하는데 기지 건설에 앞장섰다.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서 이 기지는 세 군데 있다고 했다. 말로 해보자. 저 위에 밀산부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한흥동. 연해주에 뭐가 있었어요? 연해주에 신안촌과 권업회. 이 권업회가 발전해서 대한민국 강북권 정부가 된다고 그랬죠? 대통령의 이상설, 부통령의 이동희 기억나? 동준아. 네. 갑자기 너 기억나는 것 같으네? 물어봐요. 기억나? 물어봐요. 대통령이 누구라고? 부대통령 이동희. 대통령이 누구라고? 어떻게 대통령 모르고 부통령부터 하냐? 부통령 이동희.
귀엽지 않아요, 동준이?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카레빵면 같은. 뭐 같이? 햇빵면. 뭐라고? 카레빵맨. 뭐라고? 빵맨. 악당? 카레빵맨? 햇빵면 친구래. 카레빵맨? 아, 호빵맨, 카레빵맨? 뭐 하나 남각는 거. 수업을 하다. 수업을 하다. 알겠죠? 다시 합니다. 다시. 그래서 그 위치를 알아두고 다시 하겠어요. 기지는 저 위에 밀산, 그 다음에 연해주, 그리고 북간도, 그리고 서간도, 여기에 각각 어떤 기지들이 있는지를 알아두면 된다. 다 했습니다. 다시 하겠어요. 밀산부의 한흥동, 연해주의 신안촌과 대한광역군 정부, 그 다음에 북간도에 여기는 도시가 있다고 그랬죠. 왕청, 연길, 석현, 알겠어요? 길림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서간도에는 삼원보가 있다고 그랬어요. 삼원보에 있는 학교가 뭐라고? 신흥무관학교. 신흥무관학교가 경희대학교의 전신이에요. 알았어요? 신흥무관학교가 경희대학교의 전신이에요. 경희대학교가 신흥무관학교를 이어받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원래 경희대학교 전 이름이 신흥학교였어요. 신흥대학교. 신흥대학교를 경희대학교. 그래서 경희대학교는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가지고 한의학을 되게 발전시켰어. 우리 민족의학을 발전시켰어. 또 우리 민족무예인 태권도가 유명합니다. 경희대 태권도, 태권도 그런 차원에서 경희대에서 많이 발전시켰어. 알겠어요? 이게 신흥무관학교입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렇게 알아주고 끝이에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10년대 무장 독립전쟁 이걸로 끝이야. 끝이야, 끝. 그 다음에 시간 중심으로 지금 뭐냐? 시간 중심으로 1920년대에는 뭐냐? 1920년대는 이거 보세요. 1920년대 가장 중요한 것은 본격적인 여기에서 양성된 독립군들이 본격적인 전쟁을 하는데 순서를 알아둘 거. 순서 해보자. 맨 먼저 무슨 전투? 봉오동 전투. 그죠? 봉오동 전투 다 안 쓰겠어요. 두 번째 뭐? 청산리 대첩. 청산리 전투. 알겠죠? 이제 이것을 순서를 물을 수도 있고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도 스토리를 알게 되면 정산이다 봉오동이다 구분만 할 줄 알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지 마. 알겠어요? 그 다음에 봉오동과 청산리는 우리가 이긴 거죠. 일본한테 깨진 게 뭐가 있어요? 봉오동 청산리에서 일본 놈들이 당한 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무대가 되었던 공간이야. 간도를 완전히 싹쓸이합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 간도 참변이다. 그죠? 그래서 간도 참변은 우리가 당한 거예요. 그런데 간도 참변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더라? 경신 참변이라고 하더라. 왜? 그 해가 경신년이었기 때문에 경신 참변. 올해는 무슨 년이죠? 올해는 병신년이죠. 그 해는 무슨 년이라고? 경신년이었어요.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간도 참변은 공간 위주의 이름이고 경신 참변은 뭐라고? 시간 위주의 이름일 뿐이야. 같은 사건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할 거. 알겠죠? 자, 이거 봐. 그래서 간도를 떠납니다. 간도를 떠날 때 만들어진 군 단체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서일이라는 사람이 총재가 돼서, 알겠죠? 서일과 김자진, 그 다음에 또 뭐 그 홍범도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대한 독립 뭘 만들었어요? 군단을 만들었어요. 이 대한 독립군단이 약 4,000명 정도의 독립군을 이끌고 어디로 가냐 하면 어디로 떠났어요? 자유시로 떠납니다. 자유시. 이것도 우리가 당한 거니까 노란색으로 표시. 알겠죠? 그래서 이거 봐. 간도를 피해서 어디로 갔다고? 자유시로 갔다. 자유시. 그래서 자유시로 가서 이 자유시는 러시아 말로 스보보드니가 자유라는 뜻입니다. 알았어요? 자유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 스보보드니로 갔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자유시 그러죠. 근데 러시아어로는 그 도시명이 스보보드니예요. 이름이 많아. 또 한때는 이 스보보드니를 이반이라고 했었고, 이만, 알렉세우스크라고 하고 이렇게 여러 개의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 나올 때는 그냥 자유시 이렇게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자유시로 가가지고 자유시에 가서 참변을 당했어요. 요거는 누구한테 당한 거야? 우리가 일본에게 당한 거고, 이건 누구한테 당한 거야? 소련한테. 소련. 그래서
이 소련이라고 직접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나와요. 시험 나올 때는 홍군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또는 홍군이 무슨 색이야? 적색이죠. 적색군에게 당했다 이런 표현 나오면 자유참변이야. 그 내용은 아주 되게 복잡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복잡한 내용을 다 모르더라도 가서 우리 독립군이 소련 놈들 특히 소련의 적색군한테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소련이 그 당시에 1917년 1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소련 내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네? 1917년 무슨 혁명이 일어나요? 레닌에 의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죠. 그래 안 그래?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 사회주의 혁명에 가담한 볼셰비키 당이 적색당이고 적색군이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 맞선 왕당파들 그러니까 옛날 황제를 지지하는 새끼들이 뭐예요? 백색군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적색하고 백색하고 싸우는 거야. 백군하고 홍군하고 싸우고 있었는데 알겠죠? 그때 우리 독립군들이 이제 이 적색군과 손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1919년 3.1운동 당시 어땠어요? 그 3.1운동 당시에 우리는 열강한테 우리의 독립을 호소했죠. 외교적인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의 외교론이 그때는 우세해가지고 그래 민족 자결주의 입각해서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줘 라고 했는데 독립시켜줬어 안 시켜줬어? 안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민족 자결주의에 실망한 외교론에 실망한 그 당시 독립인사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직접 무장 투쟁을 하자 이렇게 노선을 바꾼 겁니다. 근데 그때 마침 우리한테 손을 내민 놈들이 바로 누구야? 적색군이었어요. 소련. 그래서 우리가 사회주의 계급투쟁과 함께 민족 해방운동을 도와주겠다. 우리한테 오라. 오면 우리가 무기도 대주고 조직도 가르쳐주고 운동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전쟁 기술도 가르쳐주고 해가지고 실제로 그런 분한테 체코제 총들을 많이 샀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놈들한테. 그래서 이제 정말 가도 될라보다 했는데 이미 그 당시에 러시아의 그 혁명이 거의 다 끝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러시아 놈들이 우리 독립군들을 울거먹으려고 그랬어. 무장 해제를 시켜 독립군들이 무기를 뺏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900명이나 학살당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자유시 참변이에요. 누구한테 당한 거라고? 소련의 적색군. 그 전에는 러시아였는데 이제 러일 전쟁이 1905년에 일어나잖아요. 그때까지는 러시아였어요. 근데 1917년에 이미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 돼가지고 이름을 뭘로 바꿨어? 러시아가 소련으로 바꿨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소련의 적색군에게 당하게 됐다는 것을 꼭 기억할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거 보세요. 연도가 제가 연도를 일부러 잘 얘기 안 하는데 이거는 1920년 6월달이에요. 알겠죠? 이건 1920년 10월달이야. 이건 1920년 11월달이야. 이렇게 한 해에 다 일어나요. 그리고 자유참변은 1921년이야. 순서가. 알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간도에서 2번 일본 놈들을 치고 이기고 그리고 간도에서 당하고 일본한테 간도가 더 이상 우리 독립운동 무대가 되지 못해 라고 해서 어디로 떠났다고요? 러시아로 떠났다 이거야. 자유시로 떠났어요. 그 자유시에 가서 러시아 붉은 군대한테 당한 게 바로 뭐다? 자유시 참변이다 이겁니다. 알겠나요? 네. 자,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920년대 이 1917년 러시아에서 전개된 러시아 혁명을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이 러시아 적색군이 우리의 독립을 지원하겠다고 뻥쳤어요. 알겠죠? 독립을 지원하겠다고 러시아 놈들이 우리를 유혹했단 말이야. 그 유혹에 넘어가서 간 거야 여기까지. 그러다가 러시아한테 크게 당했어요. 자, 이러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러시아 혁명 때문에 우리나라에 뭐가 들어왔어?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왔죠. 1920년대. 알겠죠?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되고 이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 때문에 결국 뭐냐? 좌익들이 생겨납니다. 레프트가 생겨나. 우리도 빨간 생각을 가진. 알겠죠?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난단 말이야. 그런데 자유시 참변 때 당한 사람들 있잖아. 적색군한테 살아남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가 되겠어요 이제? 철저하게 공산주의 반대는 뭐가 돼? 반공주의자가 돼. 이때 반공주의자가 된 사람이 바로 김자진이야. 죽을 뻔했어요. 김자진이 어디 갔다고. 알겠죠? 청산리 대첩 때 대선을 얻었던 김자진도 이때 러시아의 자유시 참변한테 당해가 죽을 뻔하다가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철저한 반공주의자가 돼. 그래서 우익과 좌익으로 사회주의 사상 유입 이후에 이렇게 우리나라는 좌우의 대립과 뭐가 생긴다? 갈등이 생긴다 이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좌우의 대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운동이 뭐라고요? 민족 무슨 운동이다? 유일당 운동이었다. 이거 다 했죠 지난 시간에. 다른 말로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좌우 무슨 운동? 합작 운동이었다 라고 했죠. 이 과정을 알아둘 것.
알았어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니까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잖아요. 여기까지는 다 아시겠어요?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간도 참변, 예, 그리고 서일이 이끄는 대한 독립군. 이 군대는 다 알죠? 여기는 대한 누구예요? 대한 뭐? 독립군이야. 사람 이름이 누구였죠?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홍범도예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대한 독립군 홍범도. 알겠죠? 알겠어요? 네. 그리고 청산리 대첩은 이건 뭐야? 사람은 김자진, 군대는 국로 군정서군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김자진뿐만 아니라 애들까지 합쳤어요. 홍범도 그 대한독립군. 알겠죠? 같이 합쳐서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다 묶여서, 그래서 얘들하고 얘가 묶여서 서일 밑에 들어가. 서일을 총재로 하고 그 다음에 좌군, 우군 대장으로 홍범도, 김자진 여기에 참여해서 이 4,000명의 독립군들이 자유시로 가가지고 자유시에서 크게 당하고 다시 돌아온다 이거야. 알았어요? 알았어요? 돌아옵니다. 돌아와. 자유시에 당하고 돌아왔어요. 컴백했어요. 돌아와서 3부로 다시 재편됐어요. 3부로. 오케이? 오케이? 네. 3부는 뭐냐? 참의부, 뭐였어요?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세 개의 3부로 재편성되더라. 이 과정. 여러분도 종에다 쓰면서 자기 나름대로 체계화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대상화시켜서 객체화돼서 교재에 있는 내용은 머리에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자기 걸 체계화시켜놓고 그리고 나서 책을 보면 금방 이해가 가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멍 때리고 있지 말고 그려가면서 생각하면서 체계화 시켜놓은 것. 알겠죠? 자, 그래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예요. 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는 창의부, 정의부, 신민부는 우리가 위치로 볼 때 이거 보세요. 아까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시간 속에서 지금 20년대를 하고 있습니다. 20년대를 하고 있는데 공간으로 보자면 자, 1920년대 봉오동, 청산리,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간으로 얘기할 때는 이거 봐. 봉오동 전투는 여기라고 그랬죠. 여기. 네. 봉오동 전투 여기죠. 봉오동 기억하세요? 봉오동 전투 여기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청산리 대첩은 백두산 쪽으로 내려오죠. 여기가 청산리 대첩이야. 자, 우리가 이제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간도라고 했어. 간도. 그래서 간도에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어서 간도 참변을 당한 이후에 간도를 버리고 저 멀리 자유시로 떠났어요. 알겠죠? 수법 모드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독립군을 재편한 게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인데 정리됐어?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네. 시간과 공간이 지금 동시에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린단 말이야 여기서. 알았어요? 다시 컴백해 돌아와서 압록강 건너에 참의부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라고? 참의부. 오케이? 그 위에 정의부, 그 위에 신민부가 있었습니다. 신민부. 이렇게 신민부는 김자진 중심으로, 그죠? 정의부는 지청천 중심으로 이렇게 편성된 독립군 부대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자유시 참변 이후에 러시아 쪽에 갔다가 불국민한테 당한 이후로 돌아와서 다시 우리 독립군들이 재편된 게 뭐라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다. 끝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자, 이 속에는 좌익 독립군과 우익 독립군이 섞여 있어요. 무슨 말 알겠어? 다시 보겠어요. 이 속에는 독립을 하겠다고 지금 나선 사람들이 있는데 사회주의 사상에 물든 빨간색으로 물든 좌익 독립군과 민족주의 진영에 서 있는 우익 독립군들이 지금 섞여 있단 말이야.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끼리 노선투쟁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노선투쟁이겠어요?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되 계급투쟁을 우선시하자. 그래서 지주 자본가 계급을 없애고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을 내세우자. 그러면서 일본놈도 내쫓자. 이렇게 계급투쟁을 내세우는 이들에 비해서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주로 항일투쟁에 전념하려고 그랬죠.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노선투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3부가 노선투쟁을 버리고 어떻게 하자고? 다시 통합운동으로 들어가자. 이게 바로 3부 통합운동이야. 이해해? 3부 통합운동. 그러니까 이 3부 통합운동이란 국내에서 신간회가
1927년에 만들었죠. 1927년에 신간회가 뭐 때문에 만들었어요? 좌우 통합을 위해서 신간회가 만들었죠. 민족 유일당 운동의 일원으로 신간회가 만들었죠. 신간회의 자매단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해봐 말로. 신간회의 자매단체가 뭐였어요? 여성단체인 근우회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야? 좌 플러스 우 합작단체잖아. 그런데 독립군들도 좌우 합작 운동이 벌어져서 이걸 합치려고 그랬어요. 이 안에 좌익과 우익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걸 합치려고 했는데 합쳐졌어 안 합쳐졌어? 못 합쳤어요. 못 합쳤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주특기가 뭐야? 네? 조선시대 내내 이미 임진왜란 일하기 전부터 동인과 서인 갈라졌다고 그랬죠? 무슨 정치라고 그랬어요 그거? 동당정치. 다시 동인은 뭐? 남인 북인. 서인은 뭐? 노론소론. 이렇게 갈라지는 것들이 아주 우리 민족의 장점입니다. 왜 갈라질까? 지혜야, 왜 갈라질까? 왜 사람들이 갈라질까? 이렇게 갈라져요. 내가 이쪽 대빵인데 제가 저쪽 대빵이야. 근데 둘이 합치라고 그래. 근데 쟤하고는 차마 못 합치는 거야. 왜 못 합치겠어요? 네? 안 맞아서. 뭐 때문에? 물론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좌익이냐 우익이냐 이런 것들이 안 맞기도 하지만 친구였는데 내가 저 새끼 밑에는 못 들어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서로가 잘났어. 지가 잘났어. 그러니까 남의 밑에 들어가기 싫은 겁니다. 이번에도 누가 지금 떨어졌어요. 문재인하고 안철수 갈라졌죠. 야당이 지금 분열됐죠. 이런 것처럼 말이지 독립군 단체들도 분열되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이합지산이 심했는데 그걸 합쳐보자는 운동이 전개된 게 바로 뭐냐? 삼북 통합운동이에요. 그래서 통합을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통합됐냐면 하나는 혁신의회로 합쳐지고 하나는 국민 뭐로 합쳤어요? 국민부로 합쳤어요. 그래서 1928년에 혁신의회, 1929년에 국민부를 합쳤는데 자, 너네들 있잖아. 전부 다 흩어져서 단체 대 단체끼리 세 단체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하나를 합치자라고 주장한 게 국민부야. 내 말 이해하겠어요? 네. 그런데 얘들은 뭐냐? 얘들은 혁신회는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개인 자격으로 뭉치자. 전부 찢어져가지고 야 우리는 국민부 소속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참의부 소속이야. 우리는 신민부 소속이야. 이렇게 내가 누구 소속이다, 어디 소속이다 이런 걸 버리고 개인 자격으로 모여서 해처 모여를 다시 하자라는 게 뭐였어? 혁신회였고 여기는 뭐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 단체 대 단체가 단체끼리 통합하자라는 입장이 뭐였어요? 국민부였어요. 알겠죠? 그런데 주로 뭐냐 하면 김자진 계열, 그 다음에 지청천 계열 주로 우익이 더 많았어요. 좀 우익이 더 많았지만 이 안에 좌익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들 중심으로 뭉친 게 혁신의회였고 여기는 뭐냐? 단체 중심으로 통합했는데 주로 이쪽은 뭐예요? 좌익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오케이? 그래서 국민부는 주로 좌익이 훨씬 더 많았고 우익과 합치긴 합쳤지만 좌익이 이렇게 많았다. 그래서 이 당시 3부가 두 개로 합쳤습니다. 혁신의회와 무엇으로? 국민부로. 근데 이 속에도 여전히 뭐가 있다? 좌우가 서로 섞여 있다. 당연하죠. 통합운동이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이렇게 3부 통합운동이 결국은 선거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한 겁니다. 하나로 뭉쳐지지 못했어요. 둘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혁신의회는 뭐가 되고요? 혁신의회는 한국 독립당이 됐죠. 국민부는 뭐가 됐어요? 국민부는 조선혁명당이 되죠. 우리가 얘기 나오는 모든 군대나 단체나 또는 정부 형태를 볼 때 조선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뭐라고? 좌측이 많아요. 빨간 놈들이 많아요. 이해하겠어요? 지금도 북한은 남한은 대한민국이지만 북한은 뭐야? 북한이 아니지. 북한이란 말이 안 되잖아. 동어방국이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죠. 그러니까 조선자가 들어가거나 북조선 되게 그러잖아. 쟤네들은. 그러니까 조선자가 들어가거나 혁명자가 들어가는 애들은 되게 좌익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민족자가 들어가거나 대한자가 들어가거나 한국자가 들어가면 우익이 많아. 이건 우익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았어요? 한국 독립당 좌야 우야? 우익이에요. 조선혁명당 좌야 우예요? 주로 좌익이었다. 알겠죠? 이렇게 조선혁명당과 한국독립당으로 다시 정치단체로 재편됐습니다. 오케이?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다가
독립당 소속의 군대가 생겨났는데 이 한국 독립당 소속의 군대를 뭐라고 그래? 아주 쉬워. 한국 독립군. 그래 안 그래? 한국 독립군이죠. 조선혁명당 소속의 군대를 뭐라고? 조선혁명군. 누가 이끌었어요? 조선혁명군은? 양세봉이. 한국 독립군은 누가 이끌었어요? 지청천이.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그래서 1900 지금 몇 년 되고 있어? 20년 되고 있습니다. 20년. 1920년대에 보동전투, 청산의 제척 이런 것들을 이제 지우고, 자 문제는 뭐냐? 이렇게 1920년대에 삼부 통합운동 결과 가장 아래 있었으니까 참의부를 밑에 씁시다. 그 위에 정의부가 있었고요. 맨 위에 뭐가 있었어요? 신민부가 있었죠. 신민부.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도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도 위치로 봤을 때 아래에서부터 위쪽으로 이렇게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있다. 자, 시험에 또 출제될 만한 것, 지금 이 정부에서 출제될 만한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뭐냐? 참의부는, 그중에 참의부는 원래 이름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육군주만참의부라는 아주 긴 이름을 갖고 있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육군주만참의부라는 이름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참의부는 결국 어떻게 설명될 수 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소속된 정규 군대로 설명될 수 있어요. 내 말 이해했어? 그런데 참의부 말고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1919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식 군대로 육군주만 참의부가 있었지만 또 광복군 총회라는 것도 있어요. 광복군 총회. 그리고 나중에 1940년 김구하고 지청천이 만든 한국 뭐가 있어요? 한국 광복군이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직할 군대입니다. 다시 해보자 얘들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군대 뭐가 있다고? 육군주만 참의부 그냥. 네. 알겠죠? 또 하나 뭐? 광복군 총영. 또 하나 뭐? 한국 광복군. 지청천하고 김구가 1940년대에 충칭에서 세운 한국 광복군. 알겠죠? 네. 이 세 가지는 나올 확률이 되게 높다. 어디가? 이것들이 지금 어디 가고 있어? 슬슬 나가고 있는? 정신 차려. 끼어들. 어디가 임마? 독립운동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 독립전쟁 중인데.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다시 정리해보자 얘들아. 다시 정리해보자. 그래서 얘들이 뭉쳐져서 하나로 되지 못하고 결국 둘로 되었다. 알겠죠? 하나는 좌익 계열의 뭐가 됐다고요? 국민부로 통합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 우익 중심의 혁신의회가 되었다. 정리 잘해야 돼. 지금 이 대목에서 이게 바로 직격탄으로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지금 이 부분이. 알겠죠? 그런데 국민부는 다시 뭐가 됐다고? 조선혁명당이 되고요. 이 조선혁명당 소속의 군대를 뭐라고? 조선혁명군이라고 하고, 이 조선혁명군을 이끈 사람이 누구라고? 양세봉이라고 하고. 오케이? 됐어? 지금 할 때 잘 알아둬.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이 가닥을 놓쳐버리면 그 다음부터 공부하기 싫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혁신에는 뭐가 있다고? 한국 뭐라고요? 한국 뭐? 독립당이 있죠. 한국 독립당 소속의 군대가 뭐라고? 한국 독립군이고, 이 한국 독립군을 이끈 사람 누구라고? 지청천. 자, 복잡해진다 또. 그런데 이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자, 이제 여기서 보세요. 1930년대로 넘어가요. 알았어요?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야. 삼부 통합돼서 만들어진 국민부에서 발전된 조선혁명당, 그 소속 군대인 조선혁명군, 그죠? 혁신회에서 발전된 한국 독립군, 이런 애들이 그 뒤로 3년대 1931년이 되면은 만주까지 일본 놈들이 점령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뭐죠? 만주사변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제 만주 안에서 일본을 상대로 우리 독립군만 싸우는 게 아니라 만주에 있는 중국인들도 독립군과 함께 싸우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때 조선혁명과 손잡은 단체, 또
또 한국 독립군과 손잡은 단체가 중국의 뭐예요? 여기는 호로군이었어요. 뭐라고? 호로군. 여기는 뭐예요? 중국 의용군이에요. 그럼 봐봐 여러분. 얘들은 주로 좌할까 우일까? 좌겠죠 좌. 얘들은 우일까요 좌할까요? 우예요. 장개석 군대랑 연결되는 놈들이야. 알았어요? 네. 이렇게 뭉쳐진다 이렇게. 그래서 조선의용군과 양세봉이 그리고 한국독립군과 지청천. 그죠? 이게 지금 몇 페이지 있어요? 57페이지. 58페이지 보면은 거기에 쫙 7페이지도 있어요. 7페이지 간략하게 있고 58페이지 자세히 있고 그죠? 그래서 예, 거기에 영릉과 흥경성 전투 이게 뭐야? 영릉과 흥경성 전투가 조선 혁명군이 알겠죠? 그 다음에 한국 독립군과 호로군은 쌍성보 사도하자 또 뭐예요? 대전자령인데 봐봐 또 여기서 위치를 묻습니다. 얘네들 위치를 알겠죠? 위치를 물을 때 이렇게 저 북만주에 있는 애들이 누구야? 얘들이 한국 독립군이에요. 애들이 묶어서 싸운 게 뭐라고? 쌍성보 사도하자 이전투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영릉과 흥경 전투는 이쪽에 있죠. 알겠어요? 그래서 조선혁명군하고 중국 의용군, 조선혁명군하고 중국 의용군이 합쳐서 여기에서 영릉과 흥경성 전투. 그래서 이 지역 다시 정리. 좌쪽이 아래야. 알았어요? 조선혁명군이 아래, 한국 독립군이 뭐 위에. 그래서 위에 있는 지명이 뭐라고?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위쪽에 있어요. 위쪽에 북만주에 있어요. 알겠죠? 남만주에. 그러니까 남만주가 바로 서간도라고 그랬죠. 서간도에 있는 게 바로 뭐예요? 흥경성, 영릉과 전투. 구분할 줄 알 것. 이 구분 문제가 아주 잘 나와. 알았어요? 공간, 시간, 인간 다 나왔잖아. 인간 양세봉, 인간 지청천, 단체 뭐예요? 조선혁명군, 조선독립, 한국 독립군, 그것의 전신이 뭐 국민부, 애들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다. 이게 왜 생겼냐? 자유시간 또 돌아와서 3부가 만들었는데 3부가 통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오케이? 이 가닥을,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돼. 알았어? 예. 이 흐름만 잡고 있으면 문제 다 풀려. 알겠죠? 그래서 이걸 잘 정리해 놓을까. 알았어요? 쉬었다가 이어서 또 3천대 이후로 하겠습니다.